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이고, 변리사스쿨에서 생물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과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이제 생물 강의를 해서 생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료를 두 가지를 배포를 해드렸는데, 원래 이제 입문자 설명회용 자료인데, 이 자료가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 전략이나 뭐 출제 경향 분석 같은 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제 사용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료는 이제 입문자 설명의 자료인데, 앞쪽 부분은 물화생지 4과목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전반 한 절반 정도는. 이 자료는 옛날에 한 3년 전, 4년 전에 제가 이제 물화생지 기출들을 쭉 풀어보고 분석을 한 다음에 그 현재 자과의 출제 경향 그리고 대응 전략 이런 부분을 자료를 작성을 했어요. 그 중에서 핵심 부분만 넣은 건데, 현재 한 3, 4년 동안 이제 생물은 계속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제 물리화학, 지학은 업데이트를 할 시간이 없어서 약간 옛날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오늘 설명은 안 할 거고요. 시간이 안 돼서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물화생지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제 이제 그 물리, 화학, 지학의 전략은 각 담당 교수님들의 의견과 전략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걸 그걸 기준으로 하시고, 자료는 그냥 참고로 쭉 앞쪽 부분을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료의 전반 이후에 한 14페이지부터 생물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7개년 정도의 생물 기출을 분석한 테이블,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생물은 특히 영역별로 출제 경향도 다르고 그다음에 대응 방법도 다릅니다.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입문자 설명의 자료인데, 입문자분들한테는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잘 안 합니다. 해도 생물학 용어들이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당장 이제 생물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설명을 안 드리는데, 오늘 설명에는 이제 시험을 좀 접근을 해봤는데, 사실 1차에서 자과는 비주력 과목이죠. 근데 실제로 당락에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그래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시험을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들 기준으로 좀 자세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자료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자료는 이 자료인데, 2024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차 시험이 끝나고, 작년 2월에, 2024년 2월에 1차 시험이 끝나고, 그래서 생물 기출 문제 해설을, 작성해서 공지를 하면서, 총평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시점에 최근 생물의 경우, 몇 년 사이에 이제 급격한 난이도 변동이 있었고, 굉장히 좀 특이한 출제 경향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눈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고, 좀 내부에 숨겨져 있어서 잘 인식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파헤쳐서 분석을 해야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서 이런 거 같다라고 생각하고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주고 포인트 아웃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는 인사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부분은 일반적인 생물의 경향을 쭉 말씀드릴 거고, 여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좀, 왜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숨겨져 있는 경향성도 있고,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경향성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에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수험생 분들이 잘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작년 2월에 이 자료는 작성을 한 거고, 마지막 페이지는 올해 2월이죠. 일주일 전에 이제 변시 1차 시험이 있었죠. 그 생물 10개 문제를 본 결과 작년에 예측한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한 12페이지 정도 되는데 양도 많고 이게 큰 의미가 있을지 잘 몰랐는데 올해 결과를 보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봐두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가능하면 좀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에 3페이지네요. 3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이거는 연도와 회차죠. 그리고 이제 민법 산재 자과가 다 나와 있는데 뭐 이제 평균 응시자들의 평균이에요. 그리고 과락률. 근데 뭐 민법 산재 자과는 뭐 따로 말씀드리진 않고 생물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물의 경우는 이제 정확히 페이즈 1의 시기 2010년부터 18년, 페이즈 2의 시기, 페이즈 3, 4, 5 이렇게 나누는 게 맞다고 봅니다. 페이즈 1의 시기는 생물의 경우 꽤 어려웠어요. 상당히 어려웠고 컷들이 좀 낮은 걸로 봐서 평균 점수가 낮았겠죠. 그리고 생물이 여기 이 시기에 어려웠던 이유는 대학 일반 생물학 이상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비전공자가 한 달 동안 공부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들이 10문제 중에 한 2-3문제 정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득점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페이즈 2의 시기는 굉장히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들이 출제된 거는 이제 짱돌 문제죠. 짱돌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페이즈 2의 시기는 비전공자도 열심히 하시면 8개, 9개, 10개까지도 맞출 수 있는 해였어요. 이때가 좋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2022년에 합격 컷이 82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산인공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다음에 굉장히 어렵게 출제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페이지 3에는 생물이 이 시기보다 더 어려운,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페이지 4, 2024년에는 생물이 정말 쉬웠어요. 가장 쉬웠던 해 같고, 근데 올해 다시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밝은 색으로 보실 수 있는 건 굉장히 어렵게 출제된 해들이고, 어두운 색들은 쉬웠던 해예요. 그리고 특히 생물은 최근 난이도가 거의 해마다 바뀌고 있죠. 좀 강의하기에도 좀 힘들고 여러분들이 대응하기에도 좀 힘들고 예측하기도 힘든 시기이긴 해요. 근데 어느 정도의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전략을 세우시면 되고요. 근데 올해는 아직 이제 시험 봤는데 그 결과가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공란으로 돼 있는데 굉장히 어려웠고요. 쉬운 해들은 뭐 적정히 대응하면 되겠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렵게 출제됐을 때는 대응 전략에 따라서 자신의 성패가 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려웠던 해 페이지의 특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페이지 1의 시기는 어렵게 출제하는 방식이 말씀드렸듯이 짱돌 문제가 거의 2-3문제가 꼭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리고 생물의 짱돌 문제는 전공자도 힘든 부분이라서 비전공자 분들은 아예 나는 틀릴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짱돌 문제는 못 맞춥니다. 짱돌 문제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열심히 공부해도 생물 기본 이론에 비해서 출제자가 짱돌 문제를 내겠다 그러면 기본 이론의 한 3-4배 정도의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런 문제를 맞출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런데 집중하시면 안 되고, 생물은 특히 영역이 넓기 때문에 길을 헤매면 큰일 나죠. 근데 페이지 3는 달라요. 난이도가 높았는데 방식이
기본적인 변식에 존재하는 기본 교재에 나올 만한 내용 중에서 좀 지역적이어서 그 교재 한 권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거의 안 나왔으니까 가볍게 넘어가야지 이런 부분을 골라서 출제를 했어요. 여기는 짱돌 문제를 출제를 했고, 여기는 기본서에 있지만 지역적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난이도를 높여서 출제를 한 방식이었습니다. 둘 다 난이도는 높지만 이쪽은 산인공에서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변별력이 없죠. 다 같이 틀려버리니까. 근데 얘는 변별력이 좀 있습니다. 어렵게 출제가 됐지만 조금 더 좀 지엽적인 부분까지 조금 더 기억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이 방식보다는 이 방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즈 5의 시기, 올해도 문제를 봤는데 여기하고 비슷합니다. 3하고 비슷하고 기본서에 나올 만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출제자가 기본서를 공부했어도 틀리게 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지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약간 지엽적이고 교재에 없을 만한 것도 일부 있긴 한데 대부분은 기본 영역을 지키면서 틀릴 수 있게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 페이지 중에 여기는 짱돌 문제들, 그다음에 여기는 특성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쉽습니다. 일단 쉽게 나오면 열심히 하시면 돼요.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대응할 게 없습니다. 짱돌 문제는 어차피 못 맞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부분, 페이지 3와 4에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기본서에 충실하면서 지엽적인 부분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보완을 하는 방식이 가장 현명하죠. 물론 뭐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면 좋지만 여러분들이 자과 한 과목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1년 기준으로 한 달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2달을 하면 다른 과목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적 물리적 한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기본서에서 핵심 이론들에 집중해야 되죠. 그리고 그 핵심 이론은 생물의 경우 기출된 이론들이 가장 핵심이죠. 거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출제되지 않았더라도 약간 지엽적이더라도 조금 더 보완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4페이지 정도의 최근 17년간의 출제 기출들을 정리를 해놨고요. 표가 작아서 뒤쪽에 동일한 표를 크게 다시 붙여놨습니다. 자, 그래서 2페이지에 걸쳐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2페이지에 넣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이쪽은 이제 생물의 영역이죠. 근데 작년에 제가 교재를 새로 만들어서 이제 이 영역 편제는 바꿀 텐데 일단 공부하시고 보시면은 이제 매칭을 쉽게 시킬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연도, 17개년이고, 그 다음에 각각 이제 기출문제들이 있는데, 기출문제는 번호를 붙였습니다. 아니, 번호가 아니라 이름을 지었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고려해서. 기출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특히 생물의 경우는. 기출을 완벽하게 풀고, 그 다음에 기출 유사까지 내가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하고 생물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출을 잘 풀고 어떤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됐고 깊이가 어떻고 정성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름이 없으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목을 붙여놓은 거고요. 이제 공부하시다가 이제 기출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기출에 맞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표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붙여놨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카테고리를 다시 나눴습니다. 영역하고 다르게. 카테고리 1번부터 쭉 나눴는데, 이쪽은 출제 경향하고, 그 다음에 대응 방법이 각 카테고리별로 달라요. 그래서 그걸로 분류를 한 거고, 그에 대한 설명은 이 표 뒤에 한 6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따로 뭐 필기하시면 좋고 안 하셔도 좋고, 그 내용은 뒤쪽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거고, 처음 생물 공부를 잘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이 용어들을 얘기해도 잘 모르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생물을 뭐 기본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교재를 독학하시면 1회독 하실 때 뭐 1회독 끝나거나 중간쯤에 생물 용어들이 약간 익숙해지시면 그때 제 설명이나 여기 뒤에 설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필요한 이유는 내가 공부를 이제 제대로 생물의 전략에 맞게 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 체크하셔야 돼요. 생물은 영역이 넓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용어가 익숙해지면 꼭 표와 설명을 보시고 내가 제대로 방향에 맞게 가고 있다를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다른 과목보다도 생물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길을 잃지 말아라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요 앞쪽 부분은 이제 생물학의 뭐 기초 용어 부분, 그 다음에 생물을 이루는 물질,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 그 다음에 세포막, 출입, 물질의 출입 이런 부분인데, 여기는 어느 정도 빠삭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기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기출이 많든 적든 여기를 이해 못하면 뒤쪽 부분은 제대로 공부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어떤 시험이 됐든 생물 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빠삭하게 보셔야 되고, 기출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여기 세균 부분이 있어요. 세균이 여기 하나, 둘, 셋, 5문제. 그 다음에 올해 또 출제가 됐어요. 세균은 편제상 여기 넣을 수도 있고 뒤쪽에 넣을 수도 있는데 앞쪽에 더 없고, 세균의 기출이 포함돼서 좀 많아 보이는데 기출이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잘 공부하셔야 되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세균이 여기 3년간 5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출제 경향이에요. 이거는 뭐 출제자분이 세균학을 전공했거나 미생물을 전공한 분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예요. 앞으로도 주의하셔야 돼요. 계속 같은 분이 출제하신다면. 왜냐하면 세균은 이 이전에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2년간 출제가 안 되다가 올해 다시 또 출제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카테고리 2는 효소인데, 효소는 생물학에서는 항상 출제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좀 특이하죠? 근데 앞으로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근데 깊이 공부하실 수는 없고 기본적인 개념은 꼭 챙기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세포호흡과 그다음에 광합성 쪽인데, 세포호흡과 광합성은 생물 전공자들한테도 만만치 않습니다. 두 가지는 이제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결합이 되어 있고, 세포호흡과 광합성 자체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정교한 구조의 하나, 두 개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은 전체 구조가 깨지면서 기억을 잘 못 해내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자들이 이 세포호흡과 광합성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다 틀리거든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 뼈대에 되는 거 아니면 출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깊이 공부하시면 안 돼요. 뼈대가 되는 부분을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정도로. 깊이 들어가 봤자 출제되지도 않고 나중에 까먹어서 못 맞춰요. 대신 여기는 무조건 다 맞춰야 되는 부분이에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주의하실 부분은 이제 광합성의 경우는 계속 반복돼서 출제가 됐는데 뼈대만 출제하니까 같은 질문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출제자 입장에서도 피로도가 쌓이죠. 좋은 질문을 내고 싶죠.
그래서 대안이 필요했는데 최근에 광호흡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예, 원래 안 나왔는데 광합성의 대안으로 괜찮죠. 앞으로도 광호흡은 지문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세포호흡도 꽤 출제가 됐는데 얘도 반복됐기 때문에 세포호흡 끝부분에 발효가 있어요. 발효는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는데 그래도 10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올 만한데 안 나왔다. 주의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출제가 됐죠. 그리고 상당히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됐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올해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고 출제자가 틀리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 지문들이에요. 발효를 출제한 것이 그거죠. 발효 출제하면 대부분 틀리거든요. 거기까지 다 공부하기 힘들고 발효는 특히 거의 화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을 해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그걸 일부러 출제를 한 겁니다. 거의 한 문제씩 틀리라고. 자, 다음은 세포 분열 부분이고, 세포 분열 부분은 뭐 현재까지는 공부할 양도 많지 않고 기출 수준도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만 정확히 공부하시고 잘 기억하시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진한 파란색 이 부분은 다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전부 다 나오면 반갑다라고 맞추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 먼저 볼까요? 카테고리 6은 유전자 DNA 복제와 뭐 발현, 전사와 번역이죠. 그리고 발현 조절 부분인데 여기도 원래 이론은 어려운데 기출 수준이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출제한 분들은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깊이 출제 안 해요. 깊이 출제하면 다 틀리기 때문에 본인도 손해거든요. 변별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잘 공부하시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됐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고 잘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유전학 부분이 포함이 되는데 유전학은 좀 애매합니다. 유전학은 생물에서도 좀 독특한 부분이죠. 수학이나 화학의 계산 문제하고 비슷해요. 논리 추론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부분하고 다르죠. 근데 여기 반성 유전 그리고 여기 가계도 두 가지는 전공자도 풀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가계도는 전공자가 빨리 풀어도 5분? 굉장히 잘하는 전공자가 그럼 비전공자면 7, 8분 봐야 되고 생물 한 문제에 7, 8분을 투입을 하면 손해죠. 맞춰도. 생물은 10문제를 거의 7, 8분 내에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풀어서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뭐 가계도 문제 어렵게 내면은 뭐 10분, 20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 최근에 이제 뭐 검정교배, 그 다음에 ABO 혈액형, 자가교배, 불완전성 이런 것들은 1분 30초 내에 풀 수 있어요. 길어도 2분. 예. 이런 것들은 무조건 푸셔야 되고 그래서 유전학은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내가 딱 보고 식별을 처음에 딱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보고 이거는 3분, 5분 걸리는 거야. 그러면 푸시면 안 되죠. 이건 1분 30초야 그러면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딱 식별을 하셔야 되고 근데 다행히 이제 최근에는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전학은 쉬운 문제, 물론 공부하실 때는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보고 그 논리력을 키워야 되지만 실제로 시험에서는 쉬운 문제를 식별해서 정확히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차 부분. 연관과 교차라는 게 이제 두 문제가 나왔고, 재작년에 세 문제가 나왔는데, 이 두 문제는 굉장히 쉬웠어요. 거의 산수 문제였는데, 아쉽게도 여기 23년의 연관과 교차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문 읽어보는데 30초, 40초 걸리는데 지문 읽고 이게 뭔 소리야, 무슨 문제야 라고 하게 되는 문제여서 굉장히 어려웠고 아쉽지만 이제 연관과 교차는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약간 깊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도 그 정도 하시면 무조건 맞출 수는 있어요. 그래서 유전학 부분은 좀
경우에 따라서 잘 판단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돌연변이가 문제가 갑자기 출제가 됐습니다. 돌연변이도 중요도가 높은데 출제가 안 돼서 좀 의아했는데 이때 18년에 출제가 됐고 19년에 바로 이어서 출제가 됐어요. 돌연변이도 적정한 수준까지 공부하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공학 기술 부분, 분자생물학 부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출제가 됐는데, 얘는 사실 워낙 그 생물공학의 테크닉에 관한 건데, 워낙 기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출제할지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다행히 기존에는 가장 중요한 기법들이 출제가 됐어요. 제일 전기용동. 어떤 사람은 실험실에서 하루에 5번씩 합니다. 생물 전공자들은. 기초적이라서 출제가 됐고, PCR이 2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 3문제인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DNA 제조합이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분자생물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PCR과 DNA 제조합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적정 빈도가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이크로 어레이나 이런 것들이, 한 문제 정도, 뭐 자기 중요도에 맞게 적정하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출제자 입장에서는, 2023년부터는 PCR도 반복 출제되고, DNA 제조합도 반복 출제되니까 출제를 하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새로운 영역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시점이. 그래서 크리스퍼 캐스9 노벨상을 받았죠. 이거는 시사성 테마라고 생물에서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위험한 전염병이 돌면 출제가 됩니다. 기본서에 내용이 아예 없어도 출제해버립니다. 생물 공부했다 그러면 알아야지라고 출제하고요. 근데 크리스퍼 캐스9는 재작년이죠. 23년에 노벨상을 받은 뛰어난 생물학의 역사를 바꿀 기법이라서 그런 것도 출제됩니다. 기본서에 없어도 출제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사성 테마 무료 특강을 따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분석 기법, 얘도 출제된 적이 없는데 이제 새로운 걸 찾으려니까 용어들을 기초적인 걸 출제를 했고요. 올해는 또 특이하게 줄기세포가 출제가 됐죠. 분자생물학은 앞으로 약간 새로운 영역을 찾거나 아니면 크리스퍼 캐스9 단백질, 줄기세포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출제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분자생물학은 아까 말씀드린 PCR, 그 다음에 DNA 제조 이런 건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디서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볍게 봐두셔야 됩니다. 좀 완벽하게 대응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인체생리학인데 인체생리학은 대표적으로 방어 부분입니다. 인체생리학을 내가 제대로 공부해서 완벽하게 커버하겠다? 안 되는 소리죠. 예, 이거는 전공자도 힘들어요. 그리고 인체생리학은 앞쪽 부분은 출제 패턴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출제 패턴이 아예 없습니다. 분석해보라고 그래도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출제될지 저도 전혀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어로 갈 수밖에 없고요. 방어로 가신다는 건 기본적인 건 당연히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근데 생리학이 영역이 넓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꼼꼼히 볼 수 없고, 기출된 부분,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 꼼꼼히 보시고 기출된 부분도 어느 정도 보셔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얇고 넓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어로 가셔야 돼요. 생리학 내가 잘하니까 뭐 생물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거야. 그런 예측은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내분비계하고 면역계가 제일 난이도도 높고, 그래서 여기 기출 수준까지는 공부하셔야 돼요.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기출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시고 약간 추가적으로 더 하시면 되고 순환계는 많이 출제됐지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뭐 기본만 하시면 여기는 무조건 맞추실 수 있는 거고, 근데 여기가 어려운 부분이 여기가 이제 대학 일반 생물학 이상 되는 내용이 가끔 나와요. 도대체 누가 풀라고 출제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하여튼 출제 경향이 다른 부분하고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제자분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는 소화계는 굉장히 쉬웠는데
세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지방의 소화만 나왔습니다.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지방 소화가 가장 어려워요. 그 부분만 출제가 됐는데, 그럴 순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가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출제가 됐습니다. 약간 어려웠어요. 앞으로는 이제 탄단지를 다 다루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분류와 진화 부분인데 나머지는 다 쉽습니다. 여기는 적정히 공부해서 다 맞추셔야 돼요. 분류와 진화 부분에서 요 부분, 분류학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동물의 분류 어떻게 되고 어떤 동물이 있고 어떻게 분류를 한다, 식물은 어떻게 분류를 한다. 그 실제 내용은 굉장히 어렵고 양파 껍질 같아요. 까도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강의할 때도 어디까지 강의를 해야 될지 애매하고 출제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 출제를 해야 되는지 부분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적으로 쉽지만 분류학 부분은 이제 골치 아픈 부분이죠. 쉬운 부분은 무조건 방어가 아니라 완벽하게 맞추셔야 되는데, 분류학은 상당히 어렵고, 동물 분류학이 2번 출제됐고 식물 분류학이 2번 출제가 됐는데 올해 다시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고세균이 포함되어 있는데, 고세균은 적정 수준까지 공부하시면 무조건 네,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고세균이 생물학의 분류 체계를 아예 바꿨기 때문에 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동물 분류학 2개. 동물 분류학이 출제된 건 이유가 있어요. 원래 생물학계에서 갖고 있던 동물 분류가 최근에 이제 분자생물학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DNA 서열 분석 같은 게 굉장히 쉬워진 거죠. 그래서 이 동물 저 동물 잡아서 DNA, RNA 서열 분석을 했더니 원래 분류 체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좀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바로 잡았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생물학계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었기 때문에 출제가 됐고 아마 거의 다 틀리셨을 거예요. 공부한 분도 별로 없고. 네, 거의 같은 내용이 이제 또 한 번 출제가 됐죠. 그것 때문에 출제가 됐다고 보고, 근데 다행인 건 이 2문제를 통해서 출제 깊이가 어느 정도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 수준까지 대응하시면 다음에 출제돼도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식물의 분류 부분 2개가 출제가 됐는데, 얘는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식물학자인 분이 출제자일 수도 있고 분류학자인 분이 출제자일 수도 있고, 근데 이쪽에 관심, 식물의 분류는 특별히 출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추정되는 건. 근데 올해 다시 또 출제가 됐어요. 근데 벌써 3문제나 출제됐기 때문에 얘도 다행히 출제의 깊이가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대학 일반 생물학을 대표하는 캠벨이라는 저자의 책이 있죠. 1500페이지고 2컬럼이에요. 페이지마다. 이게 이렇게 한 줄로 된 게 아니라 한 줄, 2줄, 요게 한 페이지예요. 텍스트가 엄청나게 많죠. 40몇 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6개가 식물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과 기출에 관련된 거 정도 보시면 대응이 될 거고, 그 이상 질문을 출제하면 누구도 못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생태와 환경 부분이고, 얘도 좀 특이한데 여기까지는 비전공자도 책을 한 서너 시간 읽어보면 강의를 안 듣고 독학하셔도 맞출 정도로 굉장히 쉬웠어요. 꿀빠는 영역이었는데 문제는 경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질소순환. 여기 생태와 환경 모든 내용이 쉽습니다. 유일하게 좀 까다롭고 암기할 게 많은 게 질소순환이에요. 2번 출제가 됐고, 우점식물이나 열대우림은 바이옴, 생물 붕괴라고 할 수 있는데 유사한 문제예요. 사바나 지역, 툰드라 지역, 그다음에 열대우림 지역의 동물과 식물의 생태가 어떤가 그런 부분인데 굉장히 지역적이라서 생물학자들도 환경생물 쪽 전공이 아니면 거의 잘 안 봅니다. 일부러 지역적인 걸 낸 것 같아요. 올해 정점을 찍었죠.
일반적으로 기본 교재 잘 안 나오는 내용, 지엽적인 걸 딱 집어서 다 틀리세요 그리고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경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쉽게 냈더니 득점률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장 까다로운 걸 내거나 아주 지엽적인 걸 내서 많이 틀리게 하겠다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쉽지만 좀 까다로운 지문화 될 수 있는 부분 지엽 챙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드린 시사성 테마들 위쪽에 겹쳐져 있는데 쭉 추가돼 왔어요. 위험한 질병, 뭐 조류독감, 5157, 햄버거병, 그 다음에 프라이온, 광우병 이런 것들이 기본서에 없어도 계속 출제가 돼 왔고, 그다음에 노벨상을 받을 만한 이제 생명공학 기술들, 마이크로 RNA, 마이크로 어레이, 그다음에 siRNA, 그다음에 뭐 RT-PCR, 그다음에 크리스퍼 캐스9 등이 출제가 됐습니다. 얘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생명공학 쪽에서 시사성 테마로 나올 수 있는 건 유력한 게 이거다. 요거는 공부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그 부분만 잡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물은 영역별로 다 출제 경향도 다르고 대응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그걸 인식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뭐 다음에 1회독을 하시든 2회독을 하시든 중간중간에 한번 내가 방향에 맞게 가고 있는지 이 자료를 버리지 마시고 갖고 있다가 한 번씩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 좀 빠르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두 번째 자료 말씀드렸듯이 2024년 2월이 지나고 이제 작성을 한 거예요. 근데 2024년 시험은 워낙 쉽기 때문에 뭐 앞에 이제 그 10문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그거는 그냥 훑어보시거나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 2024년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최근 3, 4년간 이제 특이한 출제 경향들, 숨겨져 있는 출제 경향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인사이트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그 정리하기는 힘드니까 그것들을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포인트 아웃 해서 말씀드렸어요. 보시면 이제 생물은 영역이 넓어서 출제되는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중요도 있는데 출제되다가 출제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게 출제되면 대부분 다시 한번 출제가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입장에서도 기출문제들을 분석을 해보고 수준을 맞춰보겠죠. 너무 쉽게 내면 안 되고 너무 어렵게 내면 안 되고 연력이 없으면 산인공에서 다시 출제를 안 맡기겠죠. 그래서 어느 축에 새로운 영역을 출제할 때는 좀 부담이 따르죠. 나는 쉽다고 생각하는데 수험생들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출제를 했는데 어느 정도 문제가 없었어요. 이신척도 없고. 그러면 다음에 같은 사람이 또는 다른 사람이 출제할 때 부담이 적겠죠. 그런 이유 같은데 하여튼 새로운 영역이 처음 출제되면 대부분 다시 한번 출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료에 있는 내용은 여기 있는 걸 공부하시면 무조건 고득점을 한다 그런 건 아니고 여기 있는 건 최소한 챙겨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이걸 놓치면 위험한 거죠. 남들은 눈치채고 요거 한 번 더 봐야 돼 라고 보는데 나는 눈치 없이 그냥 넘어갔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손해를 방지하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포인트 아웃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반복 출제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세균, 한 번 안 나오던 세균이 두 문제가 나오더니 다음에 하나가 또 나왔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두 개가 또 나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되게 충격적이었고 2년 후 올해 다시 한번 출제가 됐죠. 세균 주의하셔야 되고요. 광호흡,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합성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광호흡은 광합성의 대안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문제 질문 잘 골랐다, 중요한 거 냈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 번 반복됐죠. 자, 그 다음에 돌연변이도 최초로 18년에 나오고 다음에 또 바로 출제가 됐습니다. 고세균이 세 문제가 한 2년 사이에
계속 연달아서 출제가 됐는데, 아니, 건너뛰어서. 근데 고세균은 뭐 워낙 중요도가 높아서 무조건 대비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식물에 대한 내용. 식물도 출제되더니 안 되다가 출제가 되니까 또 반복 출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생물 공개 말씀드렸죠. 사바나, 툰드라, 열대 우림 지역의 식물과 동물이 어떤가. 굉장히 지엽적인데, 2번 연달아서 출제가 됐죠. 질소순환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붙어서 3년 사이인가?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부분이 출제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예시이기도 하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앞으로도 다시 한번 또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부를 다 하신 이후에도 다시 한번 내가 제대로 캐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4.4는 전혀 출제가 안 됐는데 처음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얘도 주의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앞으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꽤 높아진 거죠. 그것들을 다시 찝어보면, 자, 세포 소기관이 출제가 거의 안 돼요. 중요도는 높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생물 10문제가 부담스럽지만 출제자 입장에서는 10문제밖에 안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영역은 넓은데 10문제를 잘못 집으면 편향적으로 출제했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배치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세포 소기관은 앞쪽에 있기 때문에 솔직히 출제자분들이 이것도 공부 안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출제가 거의 안 됐는데, 한번 라이보좀에 대해서 한번 출제가 됐고, 최근에는 저는 의문이었던 게 세포 소기관은 여러분들이 한 20가지 종류를 공부하시게 돼요. 근데 그런 경우에 종합 문제를 내는 게 좋습니다. 라이소좀에 대한 거 하나, 라이보좀에 대한 거 하나, 인에 대한 거 하나, 소포체에 대한 거 하나 이렇게 섞으면 좋은 종합 문제가 되는데 한 번도 안 나오다가 2023년 최근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이 방식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세포 소기관이 출제되면 이런 종합형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되고요. 오페로는 좀 골치 아프죠. 오페로는 세포의 발현 조절 부분에서 두 가지로 일단 구분을 합니다. 원핵생물, 세균 같은 원핵생물, 그리고 진핵생물, 우리 같은 사람 같은 진핵생물로 구분하는데, 원핵생물의 발현 조절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페론. 근데 한때 이제 오페론이 발견되고 연구가 되면서 생물학에서는 항상 나오는 문제가, 근데 그 이후에 진핵생물의 발현 조절 부분이 많이 연구가 됐죠. 근데 진핵생물의 발현 조절은 내용도 많고 풍부합니다. 지문화 시킬 게 많아요. 그래서 변시에서는 진핵생물의 발현 조절만 계속 나왔어요. 근데 2023년에 생물을 지독하게 어렵게 출제하기 위해서 오페론을 출제를 했죠. 허점을 찌른 거예요. 다 틀리세요 그러고. 그리고 오페론도 일부 지문은 대학 일반 생물학에 나오지 않는 지문을 출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출제 안 할 거예요. 대부분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정 수준까지 다시 출제될 겁니다. 난이도를 낮춰서. 자, 크리스퍼 캐스9도 이미 출제가 됐고, 출제 전부터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크리스퍼 캐스9 차세대 서열 분석,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커버하셔야 된다. 그래서 출제가 됐는데 얘는 앞으로 다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독립 문제로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지문이 일부가 나올 수도 있어요. 크리스퍼 캐스9는 앞으로 인류의 삶을 바꿀 만한 중요한 생명공학 기술이에요. 보통 노벨상은 연구자가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학계에서 적용이 되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 받아요. 20, 30년 후에 와, 당신의 연구 결과가 이렇게 학문을 바꿨다 라고 주죠. 크리스퍼 캐스9는 발표하고 2년 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예. 생물학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얘가 얼마나 생물학을 바꾸고 의학이나 인류한테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출제됐지만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분자생물학 영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건 적정한 빈도로 반복 출제가 됐어요. 새로운 영역을 찾을 시점인데 단백질 분석 기법에 대해서 용어를
선택 지문에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쉬웠어요. 정답이 아주 쉬운 거였기 때문에 틀린 선택 지문 4개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기법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출제할 가능성이 있죠. 한번 기출의 용어 언급됐기 때문에 다음 출제할 때는 부담이 적고, 그래서 조금 심화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출제할 가능성이 있죠. 나날, 발생학도 한 번도 출제가 안 되는데 좀 쉬운 부분이 한 번 출제가 됐어요.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죠. 실제 문제의 난이도는 낮았는데 발생학은 거의 누구도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많이 틀렸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적정 수준 난이도로 출제될 테니까 주의하시고, 신호 전달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동물 분류학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출제가 됐고, 대신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있지만 기출문제와 유사한 깊이로 출제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광호흡도 아까 말씀드렸고, 생물 공개도 2문제나 출제된 것도 좀 의아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이제 분류학이 계속 강화되었어요. 그래서 동물 분류학 2문제, 식물 분류학 3문제. 예. 그래서 뭐 무조건 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죠. 생태와 환경, 옛날에는 꿀 빠는 영역이었죠. 쉬운 것만 나왔는데 지금은 질소순환 2문제, 가장 어려운 부분, 그 다음에 우점식물과 열대우림은 지역적인 부분, 그리고 올해 추가적으로 더 지역적인 문제가 하나가 더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쉽게 점수를 이제 주지 않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지역적인 부분까지도 보이는 거 다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세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3년간 2문제, 1문제,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었고, 그 다음에 출제가 안 됐는데 저는 계속 두렵더라고요. 이거는 거의 세균학자가 아니면 이렇게 집착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세균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쭉 길게 쓴 거예요. 근데 결국 올해 다시 출제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주의하셔야 되죠. 아까 보신 오페론 문제는 발현 조절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측면에서는 세균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론이 오페론이에요. 오페론을 출제한 거는 생물 문제를 또 출제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발현 조절에 해당하는 오페론을 출제한 걸 수 있습니다. 오페론에 관심이 많은 건 세균학자나 미생물학자죠. 세균 계속 주의해야 된다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하여튼 2024년 작년 2월, 3월에 쭉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올해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는데, 이제 올해 문제 10개예요. 제목은 제가 붙인 거고, 이 2가지 정도는 여기 자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속시식물, 그러니까 식물의 분류학 부분 다시 한번 출제가 됐고요. 왜 이렇게 많이 출제되는지 이해는 못하겠지만, 새로운 영역이 나오면 다시 반복된다. 트렌드에 맞는 출제죠. 예. 그 다음에 세균 문제 말씀드렸듯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2문제는 사실 생물 점수나 당락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12페이지 자료를 별로 의미가 없으면 다음에는 말씀드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잘 가지고 계시고 공부하신 후에 다시 한번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이죠. 나머지 문제들 보시면 좀 반복적으로 출제된 기출과 관련된 거는 요거 3개 정도예요. 이거는 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풀으셨을 거고, 근데 올해의 출제 의도는 많이 틀리게 하겠다예요. 굉장히 어려웠고, 기본서에 있을 만한 내용이 많지만 지역적이고 틀릴 만한 거 골랐습니다. 자, 소화계 지방의 소화만 계속 공부했거든요. 탄단지 전체를 출제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발효는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최초로 출제했죠. 이건 틀리라고 낸 거예요. 그리고 난이도도 꽤 높았고. 번역은 뭐 이 정도는 공부하셔야 되는데 번역은 중요도가 높은데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올해 출제를 했죠. 기출 문제를 보고 번역이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으니까 제대로 공부하지 안 하지 않을까라고 출제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번역은 빠삭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출제되는 게 당연하고 최초 출제예요. 줄기세포 얘도 틀리라고 낸 거죠. 줄기세포까지 자세히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기본 교재는 안 나오는 수준이에요. 천여 종다양성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생태와 환경 부분에서 이제는 쉬운 거 절대 안 내겠다. 지엽적인 지문의 끝판왕이죠. 예. 올해는 많이들 틀리세요라고 출제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결국 생물의 전략이 뭐냐? 쉬운 것들은 뭐 열심히 하면 되죠. 전략을 세울 게 없는데 어렵게 출제됐을 때를 대비하셔야 되죠. 짱돌 첫 번째 페이지 1의 시기 어렵게 출제되고 짱돌 문제가 나올 때는 그냥 기본 전략대로 가야 됩니다. 짱돌 문제는 버리세요. 그다음에 아까 페이지 3와 페이지 5의 시기가 이제 어려우면서 변별력이 있어서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데 방식은 기본서에 나올 만한 내용이 많지만 그동안 출제가 안 됐던 부분을 찔러서 아프게 하거나 아니면 지엽적인 부분을 찾아내죠.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전략이 크게 바뀔 수는 없습니다. 뭐 한 달 공부하는 걸 2달 공부할 수는 없고 근데 생물이 이제 앞으로 물리가 올해 좀 쉬웠다고 들었어요. 예. 생물의 난이도를 높이겠다 그러면 2달을 공부할 수 없고 한 달을 공부하는데 3, 4일 더 하실 수는 있겠죠. 그 정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방식 말씀드린 대로 생물 이론이 있기 때문에 기출된 부분이 핵심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대신 과거보다는 좀 더 기출되지 않았는데 아까 효소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효소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 허를 찌를 거예요. 효소 같은 것도 보완해서 공부하시고 좀 지엽적인 부분도 깊이는 못 파더라도 넓고 얕게라도 이렇게 방어를 하시는 방법이 현재로서 가장 적절한 대응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좀 많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좀 용어들도 이제 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었을 텐데 좀 익숙해지시면 자료나 이런 것들을 남겨놨다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생물에서 꼭 좋은 점수들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